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우리 코스피 앞자리 숫자가 안타깝게도 다시 3에서 2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증시 급락의 이유와 전망,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우리 증시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런 낌새가 있긴 했습니다. 초반부터 벌써 3,000선 아래로 떨어지더니 결국에는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 이어갔는데요. 회복을 못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네, 약 6개월 만에 코스피 3,000선이 붕괴된 겁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89% 하락한 2,962.1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3,000선 아래로 하락한 건 6개월 만인데요. 오늘 지수는 외국인이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6,235억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네, 개인과 기관이 각각 3,580억 원, 2,325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들이 일제히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전 종목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 정말 외국인 수급에 말 그대로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코스피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전거래일 1,000선이 무너진 이후 오늘까지 계속 내림세입니다. 수급에서는 유가증권 시장과 조금 차이를 보였는데요. 오늘 지수를 끌어내린 주체는 개인이었습니다. 개인이 2,332억 원가량을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06억 원, 1,375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외국인이, 코스닥은 개인이 끌어내렸다는 건데 오늘 증시가 이렇게 빠진 이유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죠? 예, 대내외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테이퍼링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국채 금리 상승과 또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트 우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부채 한도 협상 지연과 공급망 문제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불확실성에 국내 총생산 성장률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최근 공급망 병목 현상이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면서 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분기 이후 기업들의 실적에도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이슈가 지금 거론되고 있지만 특히 이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문제하고 중국 헝다 파산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앞으로일 텐데 박 기자가 증권사들에게 직접 설문을 진행했다면서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다행히 이 현 시기를 일시적인 저점으로 보는 시각들이 우세했습니다. 한국경제TV가 주요 리서치 센터장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진행한 결과 보시다시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교보증권 등 이런 다수의 증권사들이 코스피 지수의 지지선을 3,000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이 지지선 아래로 지수가 내려간 겁니다. 물론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봤고 기움증권과 DB금융투자는 각각 2,950선, 2,750선을 지지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보면 조금 더 낮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3,000포인트 선에서 하락세가 멈출 거다 이렇게 본 건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 분석으로만 보자면 지금 더 하회를 한 수준으로 마감을 한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3,000선 이하로 떨어진 현 시점을 매수 시기로 보는 시각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 미래에셋증권은 실적 발표 시즌 이후에 다시 시장을 살펴볼 것으로 조언을 했고요. 2,750선을 제시한 DB금융투자는 매수를 보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이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개별 종목들의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또 있죠.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삼성전자를 필두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액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말 기준 증권가에서 평균적으로 3분기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 27.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달 들어 일부 증권사들에서 실적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는 등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3분기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고하며 올해와 내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대비 각각 4.9%, 19.4% 상향한 53조 9천억 원, 63조 원으로 변경 조정했습니다. 예, 당장 이번 금요일 예고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잘 주목을 해봐야겠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예고됐다고 하지만 주가는 오늘 마감에 겨우 72,000원 선을 좀 아슬아슬하게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실적 발표 전후의 주가
주가 흐름 좀 어떨 걸로 예상이 됩니까? 네, 사실 이 3분기 호실적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예. 주가를 바라보는 눈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말씀하신 대로 몇 달째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로 부진합니다. 일각에선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체 미국 마이크론이 기존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 전망을 제시하면서 이 메모리 업황 고점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3분기 호실적을 바탕으로 주가 반전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 반도체나 스마트폰 등의 사업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메모리 업황 둔화에 따른 타격이 경쟁사 대비해선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삼성전자는 주요 부품을 내재화하고 있어 우려가 제한적이고 메모리 외 사업에서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며 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네, 글쎄 이 삼성전자 실적이 그동안 계속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연초 이후에 계속 좋지가 않아 왔기 때문에 이 극적인 주가 반전이 있을 거라는 말을 얼마나 신뢰하는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 자금 움직임 어떤 상황이죠? 네, 사실 지난달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삼성전자 주식을 1조 176억 원을 순매수해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삼성전자에 대해 일제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JP모건은 메모리 가격 하락이 당초 우려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전망치보다 올해 영업이익은 2%, 내년 영업이익은 4.4% 상향 조정했습니다. UBS도 삼성전자에 대해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1%씩 높였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최근 5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다시 팔아치우고 있어서 이 수급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잡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예, 뭐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지금 수급 상황은 다소 좀 엇갈리는 모습이긴 합니다. 실적 전망들을 대체로 좀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을 살펴봤는데 그만큼 주가 상승 기대감을 키우는 상황으로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들은 좀 얼마 정도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까? 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는 99,000원 선입니다. KB증권 등은 현재 시점을 저점으로 제시를 했고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을 살펴보면 시티가 13만 3천 원 제시했고 UBS와 JP모건이 각각 10만 2천 원, 1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3천선 붕괴 소식,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전망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